최근에 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대형 엔터 기업들과 그 손을 잡고 NFT를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이런 합종 연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두나무 업비트를 소유하고 있는 두나무와 방시혁 회장의 그 회사가 예. 손을 잡았는데 어떤 내용이었었죠? 우선 방시혁 회장이 이끌고 있는 BTS 소속해 있는 하이브죠? 회사 이름? 예, 하이브에서 최근 두나무와 합작 법인을 세우겠다 설립을 해서 NFT 관련 사업을 개진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비단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JYP하고도 협약을 네. 맺었어요. 네. NFT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예상하기로서는 뭐 BTS라든지 네.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떤 음원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진 혹은 그런 내용들을 NFT화 시켜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엔터 기업들과 암호화폐 업계가 손을 잡고 NFT를 발행한다. 이거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팬들이 굉장히 네. 많겠죠. 네. 팬들이 많고 이 팬들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와 관련된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특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관련된 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유하고 싶은 네.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는 희소성이 네.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가기 때문에 NFT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위변조 방지 기술을 탑재한 어떤 컨텐츠를 판매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 어렸을 때 당시 그런 스타들의 예. 뭐 브로마이드 사진이라든가 레코드 예. LP판이라든가 예. 이런 걸 사서 소유를 하려고 했지만 혹시 책받침 같은 예, 것도 책받침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때는 책받침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근데 뭐 이 설명을 하시면서 나이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 네, 그 어쨌든 그 이런 그 소유를 하는 데서 우리는 직접 손에 만지고 눈에 예. 보여야 이게 소유가 느껴지는데 예. 요즘 세대는 NFT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 소유를 하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또 간접 소유를 하는 그런 형태의 자기 그 팬들을 위한 그런 형태의 소유가 되는 방식이다. 그렇게 그걸 간접 소유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 팬들이. 특히 NFT 기술이 익숙한 그리고 블록체인이 익숙한 요즘 세대 팬들이 네. 이 NFT 기술을 통해서 발행된 혹은 뭐 제작이 된 컨텐츠들을 진짜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복제본, 복사본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또 그 컨텐츠의 가치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구찌 같은 경우에도 NFT 기술을 통해서 네. 실제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아니지만 네. 핸드폰상의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또 신발을 판매를 했습니다.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 홀로그램으로 판매를 한다. 아무래도 이 신발 같은 경우에도 메이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 상품으로 많이 좀 네. 이용이 되다 보니까 네. 구찌 측에서도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NFT가 발행이 되고 있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엔터 산업계 앞으로도 이런 발행 상당히 많은 형태의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 이런 형태의 NFT가 많이 발행되겠죠. 그렇죠.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NFT 기술뿐만 아니라 그 네. 이상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엔터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산업에서도 많이 차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K엔터가 상당히 글로벌화되면서 예. 상당히 그 대한민국에 그 K엔터가 선방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그 엔터와 NFT가 같이 손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국위선양하고 예. 있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좋게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죠? 우선은 우리나라의 그런 컨텐츠들, 엔터 기업에서 제작하고 배포를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현상입니다. 국위 선양이고 네. 특히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흥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컨텐츠도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준 사례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의미는 큽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고 NFT, 특히 NFT 관련해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겠다, 네. 상품을 발행을 하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이브의 BTS, 네. 대표적인 음악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가 NFT를 통해 발행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자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네. 이것을 음원을 만약에 판매를 하겠다 하면 그 가격도 상당할 거고요. 이거를 단일 한 명에게 그리고 단일 암호화폐 혹은 단일 상품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느냐. 구매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NFT 자체로 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부분에는 팬들이 분할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암호화폐 형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투자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이런 음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브로마이드, 사진 이런 부분이 NFT로 발행이 됐다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진만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내가 그 NFT로 발행된 사진 사서 어디다 쓸 건데 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당장에 사면 좋겠죠. 네. 하이브에서 본사에서 BTS 관련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팔았고 내가 그걸 샀다, 내가 소유를 했다 네. 한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죠. 좋은데 그게 얼마나 갈 것이냐. 네. 그리고 이 가치가 지금 내가 이걸 구매했을 때 들어간 비용이 어디까지 보전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위험 요소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듣는 저로서도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예, 아무리 제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어도 선뜻 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와닿지가 않네요, 아직. 그렇죠. 네. 자, 이런 NFT를 통해서 이런 암호화폐 쓰임새가 앞으로도 많아지겠네요.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품이라든지 혹은 부동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NFT로 발행을 했을 때 특히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그 운반비에 네.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미술품이 직접 운반이 되지 않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NFT로 전환을 했을 때 내가 멀리 있는 미술품이지만 내가 소유를 하고 있다.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투자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쓰임새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그 기술력, 블록체인 기술력 자체가 얼마나 검증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이다 혹은 가치 있는 부동산 혹은 어떤 유동 자산이다 했을 때 이것을 정말 온전하게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입힐 수 있는지가 상당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엔터 산업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로 인한 또 장점, 단점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블록체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더 넓은 범위의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네. 굉장히 오래전에 크게 유행했던 그런 아티스트나 음악 관련해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이것을 발행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는 네.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겠어요. 그렇죠. 네. 자, 또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친 오징어 게임의 이름을 차용한 또 코인이 만들어졌다고요? 예.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어때요?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발행한 코인이 네. 이름 자체가 오징어 게임 코인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오징어 게임 코인을 구매를 하면 네. 추후에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개최를 하고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네. 다만 이 게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오징어 게임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한 사건입니다. 아,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내용 그대로 하겠다. 예. 토큰을 사면. 토큰을 사면 네. 게임을 주최를 하고 참가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최초에 한국 돈으로 11원에 네.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 이게 330만 원까지 치솟아 올랐죠. 330만 원이요? 예. 11원짜리가? 11원짜리가 한국 돈으로 330만 원. 와, 어마어마하네. 최고가 33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그 여기서 개발자가
이 러그풀이라고 해요. 네. 이 용어를. 네. 러그풀이라는 게 양탄자를 갑자기 잡아당겨서 네. 그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을 네. 넘어뜨린다라는 네. 건데 아. 이 러그풀 사기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1.1원 네. 혹은 거의 뭐 0달러에 수렴을 할 정도로 가격이 하락을 했죠. 지금은 예. 지금 얼마 거의 뭐 0.1원이요? 0.1원이라고 어떻게 표현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0.1원이면 이게 우리 단어로 하면 1전이네요. 1전. 그렇죠. 1전 미만의 가격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아, 또 그렇게 이런 또 예. 사기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사기죠. 네. 애초에 목적이 분명했던 사기라고 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최근에 제가 그 아는 강남의 술집 이름이 오징어 게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예. 요즘 정말 여기저기 오징어 게임이 난리도 아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비단 콘텐츠 관련 산업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사건으로 봐야 되나요? 콘텐츠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네. 좀 더 많은 범위의 사람들 혹은 더 많은 피해자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비단 이게 콘텐츠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암호화폐, 전 세계적으로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 거래소 산업에서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묻지마 투자식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투자 형태를 봤을 때 예, 궁극적으로 책임은 본인 뭐 투자자 본인이 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종을 울릴 수 있게끔 좀 뭐 따끔한 얘기해 주실 부분들이 있나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비단 이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치부를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을 뭐 어른들이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 뭐 발생한 사기 사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뭐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어른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